안녕하세요. 간주박사 베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모성간호 요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식기를 보시면 생식기에서 생식세포는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난자와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있죠. 특히 난소의 기능은 배란의 기능이 있어요. 배란이 뭐냐? 난자가 배출되는 건데 어디에서 배출돼요? 좌우 난소에서 매월 교대로 한 개씩 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배란일은 언제냐? 월경전 12일에서 16일, 약 월경전 14일이 배란일이고요. 자, 난자의 수명은 24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고환은 꾸불꾸불한 정세관과 그 사이에 있는 간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정세관에서는 정자가 생성이 되고 간세포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고환의 기능은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정자의 수명은 난자보다는 길어요. 자, 그런데 질은 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자가 오래 못 버티죠. 그래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짧고 자궁에서는 3일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부고환의 기능은요. 고환에서 정자가 생성이 되고 후 상방에 있는 부고환으로 가서 정자가 성숙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수정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자 염색체는 23개고 난자 염색체도 23개니까 이게 합쳐진 게 수정란인 거죠. 그래서 수정란의 염색체 개수는 23쌍 46개가 되고요. 자, 그중에서도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뭐냐? 정자성 염색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난자성 염색체는 X로 되어 있고요. 정자성 염색체는 XY로 구성되어 있어서 난자성 염색체인 X와 정자성 염색체인 X가 만나면 딸이 태어나는 거고요. 난자성 염색체와 정자성 염색체가 Y가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자성 염색체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정이란 뭐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을 말하고, 자,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예요? 난관의 3분의 1 지점인 난관의 팽대부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수정이 난관에서 이루어진 다음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운반이 돼요. 왜? 태아가 어디에서 자라요? 자궁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자궁의 안전한 곳까지 착상이 되기까지가 7일이 걸리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배란을 알 수 있는 증상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란기에 나타나는 증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초 체온이 0.2에서 0.5도씨 정도 상승을 해요. 우리가 배란이 됐다는 건 난자가 배출됐다는 거잖아요. 자, 난자가 난포에서 배출이 되고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걸 이제 황체라고 하는데 이 빈 껍데기인 황체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돼요. 자, 그런데 이런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란이 된 다음 빈 껍데기에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와서 체온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관점액의 점성도는 묽고 굉장히 잘 늘어나요. 몇 cm까지? 12cm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자, 현미경으로 이 질 분비물을 관찰했을 때 양치식물 모양의 결정체를 보이는 게 배란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란 시기 언제냐? 월경전 12일에서 16일, 약 14일이라고 했죠. 월경전 14일. 자, 그리고 배란 시기가 월경전 14일이니까 월경 시기는 배란 후 14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란이 됐다는 건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호르몬의 평형이 깨지면서 월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시기는 월경전 14일, 월경 시기는 배란 후 14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임신 가능 기간은 언제냐? 월경전 12일에서 19일이다. 정자 생존 기간 3일을 합한 기간인 거죠. 자, 또는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월경이란 호르몬의 평형이 깨지고 쇠퇴함으로써
자궁내막의 기저층, 원래 남아있는 층만 남기고 박리됐다는 건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궁내막에 원래 남아있는 층만 남기고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인 거다. 그 안에 있는 혈액, 분비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호르몬의 평형이 깨졌다는 건 어떤 호르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란 전에 분비되는 자궁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게 에스트로겐이죠. 그리고 배란 후에 분비되는 자궁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건 프로게스테론이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을 두텁게 해줘야 돼요. 이 호르몬이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두텁게 해주고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자궁내막을 두텁게 해줘요. 자, 그런데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이 두터워져 있던 게 탈락돼서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월경량은 몇 cc 정도 되냐? 50에서 100cc 정도 되고요. 자, 특히 수유를 하게 되면 프롤락틴이 뭐냐면 유주분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수유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유주분비 호르몬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배란과 월경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유를 하면 자연피임의 효과가 있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피임의 효과를 얻으려면 수유를 진짜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완전 젖을 다 짜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임신에 따른 생식기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 생식기에는 위치에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걸 외생식기, 안쪽에 있는 걸 내생식기라고 하는데 외생식기는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뭐만 알고 계셔도 되냐면 내생식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성의 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질, 자궁, 난관, 난소고요. 그 외에는 다 외생식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천여막을 내생식기로 잘못 알고 있는데 거의 바깥쪽에 안쪽 깊숙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생식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신에 따른 질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가 질은 그래서 천여막에서 시작해서 자궁으로 통하는 하나의 관을 말하고요. 질 안은 유산광균이 존재해요. 그래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시켜서 우리 그 생식기가 감염되지 않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분비물 같은 거 냄새를 딱 맡으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이런 유산광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의 기능은 뭐가 있냐? 월경이 나오는 배출 통로기도 하고요. 자, 아기가 나올 때 분만 시 산도의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성교로서의 기반을 해요. 그러면 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남성의 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남성의 생식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해부학 쪽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페니스, 음경이죠. 자, 음경을 통해서 남성도 정자나 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교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니까. 자,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서 질에 나타나는 특이한 변화는 6주경에 나타나는 체드익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임신으로 인해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혈관 분포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질에도 점막과 근육의 혈관 분포가 증가해 색깔이 자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색깔의 변화를 체드익 징후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궁을 보시면 자궁은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두꺼운 근육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속이 빈 표주방 모양의 장기를 갖고 있다. 이 내강은 이렇게 자궁 내막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임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두텁게 유지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두터워져 있던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근육벽으로 돼 있고 내강은 자궁 내막으로 덮였고 호르몬의 영향,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궁 내막 주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에는 뭐가 있냐? 자궁 내막 주기에 관여한다, 월경 주기에 관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성과 관련된 성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해부학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남포를 자극하는 호르몬, 황체를 형성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고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자궁은 골반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에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고 뒤에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 뒤 직장 앞에 위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이 커지면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임신 초기와 말기에 빈뇨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까지를 자궁 하부를 경부라고 해요. 목 경자를 써서 경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몸 채자를 써서 채부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위에 부위 있죠? 네, 이 부분을 저부라고 해요. 자궁 저부. 자, 그래서 자궁의 하부는 경부, 그리고 상부 쪽은 채부, 자궁 채부 제일 위에 둥근 부분은 저부라고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궁은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임신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우리 임신 6주경의 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체드익 징후라고 했죠. 자궁에서는 8주경에 굿델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혈관 분포가 증가해서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다. 우리 앞에서 질에서는 체드익 징후가 색깔이 자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지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 자궁에서는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이게 8주경에 나타나는 굿델 징후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의 근육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비임신 시보다 15배에서 20배가 증가를 해서 요추만곡으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궁저부가 가장 높은 위치인 검상돌기에 이르는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임신은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40주죠. 자, 그런데 임신 40주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36주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이 이후로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 분만에 대비해서 아래로 천천히 좀 내려가는 거죠. 자, 임신에 따른 생식기의 변화를 보시면 자, 난관은 자궁 쪽부터 사이 간자를 써서 간질부, 그리고 좁다고 해서 협부, 그리고 팽대된다고 해서 팽대부로 나뉘고요. 자, 난관의 기능은 난자와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해요. 자, 그리고 난소의 기능은 배란과 내분비 작용이 있다. 내분비 작용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내분비계 내분비 작용하면 호르몬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란은 뭐예요? 난자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월경전 10일에서 16일 매월 교대로 한 개씩 난자를 배출이 된다. 자, 내분비 작용으로는 남포에서는 에스트로겐,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방은 임신 16주 이후 유두 옆에 있는 게 이제 유륜이죠. 그래서 유륜 주위에 몽고메리 결절이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분비되냐? 기름샘이 분비가 돼가지고 유두를 매끄럽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비누로 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이 다 씻겨져 나가서 건조해져서 유두균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두와 유륜 부위는 물이나 만약에 비누를 사용할 거면 중성의 수분 비누로 씻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뭘 예방하기 위해서다? 유두가 건조해져서 균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신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를 보시면요. 자, 임산부가 체위성 저혈압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체위성 저혈압이 뭐냐면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저혈압을 해요.
저혈압이 나타나는 걸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산부는 어떤 상태로 체위를 변경했을 때 이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냐? 반드시 누웠을 때야. 우리가 앙화이라고 나오죠. 앙화이는 천장을 보고 그냥 반드시 누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인부가 반드시 앙화이 자세로 누운 경우에는 커진 자궁에 의해서 하지 쪽에서 올라오는 정맥 혈관이 눌려요. 자,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니까 저혈압 증상, 어지러워요, 숨이 차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박출량이나 혈압이 감소하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인부의 체위성 저혈압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체위를 취해야 되냐? 옆으로 눕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옆으로 눕힐 때 우측이가 좋냐, 좌측이가 좋냐, 좌측이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 하대정맥이 오른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혈압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혈액량이 1500cc나 증가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혈압은 큰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혈압을 측정했을 때 혈압이 높다면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신 말기로 갈수록 이제 분만할 때 우리가 출혈이 심하잖아요. 이거에 대비해서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몇 cc나 증가하냐? 1500cc나 증가해요. 자,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빈혈이 많이 생기죠. 왜 빈혈이 생기냐? 우리 혈액에는 고형 성분, 백혈구, 적혈구, 혈소품 같은 고형 성분인 혈구와 거의 92%가 물이고 7%만 단백질로 이루어진 혈장으로 나뉘어요. 자, 그런데 혈구는 한 450 정도 증가하는 데 비해 물이 대부분인 혈장은 1050이나 증가해요. 거의 2배죠. 예. 그러니까 피가 묽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빈혈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그 수업을 받으시다가 다른 수업을 받다가 앞에 생리적자가 붙으면 병적인 게 아니에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아동에서는 생리적 황달, 생리적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은 신생아들에게 누구한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모한테는 빈혈이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혈장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적 빈혈이 빈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호흡기계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뭔가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흉곽인대를 이완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자궁이 커져가지고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자궁이 커져서 자궁증대로 짧은 호흡을 하고 호흡량이 증가하고 호흡수에는 단 변화가 없다. 간혹 그래서 과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성인은 흉식호흡을 해요. 흉식호흡을 하다 보니까 가슴을 보면서 우리가 호흡수를 측정하는 건데 임신 24주 이후에는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으로 호흡 양상이 변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신장계의 변화는 커진 자궁에 의해서 앞에 있는 방광이 눌려 빈뇨가 많이 발생하고요. 자, 위장계의 변화에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영향으로 잇몸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프로게스테론 영향으로 장운동이 저하돼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부의 체중 증가를 보시면요. 자, 임신부의 실제적인 체중 증가가 오는 시기는 4개월부터이다. 왜? 3개월까지는 입덧이 심하니까 체중 증가가 거의 4개월부터 와요. 그래서 임신 3개월 동안은 1.5kg밖에 증가를 안 하고요. 자, 이후 한 달에 1.5에서 2kg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총 임신 말기에는 11kg에서 12kg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확정적 징후는 뭐냐? 우리가 확정하는 징후는요, 기계로 확인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아 심음을 측정하는 거, 태아 이제 맥박을 측정하는 거죠, 기계로. 그리고 태동 검사하는 거, 기계로. 그리고 초음파 기계로 태아를 확인하는 게 확정적 징후에 들어가요. 그래서 확정적 징후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분만 예정일 계산법은 정확한 분만 예정일 계산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월경 시작일의 달이 1월에서 3월까지면 월수에 9를 더하고 일수에 7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월경 시작의 달이 4월에서 12월까지면 월수에서 3을 빼고 일수에서 7을 더해요. 그리고 다음 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죠?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 자,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월수에 9를 더해서 11월, 일수에 7을 더해서 22일이 되는 거예요. 분반 예정일은 11월 22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월수에서 3을 빼고 그래서 2월, 일수에 7을 더해요. 22일. 근데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2월 22일이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